그래프는 최대 투자 운용사 피델리티에서 발표하는 경기 사이클 근황인데요. 지금 경기 하강기에서 딱 반전하는 국가는 하나 있죠, 하나. 네, 바로 중국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국내외 항공편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소비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랑 경제활동 지수 역시 상방으로 방향을 다시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중국의 설, 춘제도 시작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져서 완벽한 집단 면역이 생긴다면 충분히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 회복이 다시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인플레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투자에 보조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죠. 또한 위기의 중국 부동산, 중국 이거 살리기 위해서 한수 마스크 끼워줬어요.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부동산이 참 게르길 겁니다. 지방정부 부채와 더불어서 몇십 년 동안 골칫덩어리처럼 부채가 가득 늘어나는데 또 이걸 터뜨리자니까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고 안고 가자니 미래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위험이 커지다가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 중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슬 바뀌고 있죠. 결국에는 살리긴 살릴 거예요. 아마 대대적으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거품을 키우고 경착력 중인데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한 번 더 거품을 키우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주식의 비중을 늘리길 원하고 있어요. 실제 정책도 선우, 강통, 중국 본토, 심천, 상해, 홍콩을 연결하는 이 투자금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스탠스가 드러난 거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회의에서 딱 명확하게 보여줘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겠다. 과학기술 정책 확대와 내수 확대를 하겠다. 더 벌 필요도 없습니다. 이 회의가 있고 나는 홍콩 항생지수와 중국 대표 빅테크인 알리바바, 텐센트를 포함한 항생탱크는 엄청난 반등을 했어요. 지수 하루에 10%씩 올랐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미 저점 대비 50% 이상 반등한 상황이에요. 초단기간에요. 그런데 이 시계열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최근 급반등이 겨우 요 정도 오른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2008년 금융위기 저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보다도 심각하죠. 다시 한번 느끼는데 중국 장투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설하고 이렇게 홍콩 항생이 망한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엄청난 규제예요. 진짜 토 나올 정도의 규제를 갖다 박았습니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원영 님이 중국 경제정책 이거 완전 전당포다 요 한마디 했다가 이 사단이 났거든요. 기업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털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아까 말했던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인민은행 공작회의 정책이 그 내용입니다. 한 방을 크게 날려줬어요. 빅테크 감독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많이 때리기도 했고 덕분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기 때문에 다시 풀어주는 것도 있겠죠. 여기다가 활용 정점으로 엔트그룹에 대한 자본 조달 계획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태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자회사인데 예상 시가총액이 무려 350빌리언 달러예요. 알리바바의 시총이 지금 300빌리언 달러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더 높죠. 이 엔트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및 대출 시스템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93%가 이용하고 있고 이 2위인 텐센트의 위챗과 더불어 그대로 중국의 결제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바로 엔트그룹이자 알리페이인 겁니다. 이 알리페이, 엔트그룹을 조건부 승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의 스탠스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결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주식이 전망이 좋은 이유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국 경제가 강한 V자 반등을 보일 걸로 다수의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같은 경우 중국 과학원은 9% 상장을 한다는데 오버하지 말자. 9%까지는 아니더라도 블룸버그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지금 6%를 넘기고 있어요. 실제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 작년부터 계속 중국 주식을 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엄청나게 사모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중국 주요 플랫폼 최근 5년 12개월 포워드 PER 추이를 봤을 때 엄청난 역사적 저점에 다다르고 있어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10 중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랑 거의 동일한 사업 구조인 아마존이 지금 PER 100을 받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징동이나 텐센트, 바이두도 마찬가지고요. 주가는 진짜 싸기는 쌉니다. 특히 이런 IT 테크주 같은 경우 작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로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중국 주식 같은 경우 첫 번째 낮은 밸류에이션과 두 번째 긍정적 정책 변화, 세 번째 중국 경제의 빠른 반등 등이 중국 주식의 매력 포인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첫 번째 낮은 밸류에이션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 주가가 7, 8년 전 상장가로 되돌아갔어요.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 그때 수십 배는 더 늘었고 자산 가치 역시 수십 배 이상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맞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저평가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홍콩 항생 주가가 저 모양인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여전히 불안한 중국 경기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 다음 지방정부 부채도 여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도 폭탄 돌리게 하는데 이게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직 부동산 경기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 바닥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실업률을 보시면 진짜 과간이죠. 지금 5%에서 6%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정부가 돈을 푸니 좋아질 거다 하는데 몰라요. 이거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V자 반등 대신에 경착륙이 일어나면 조금 더 파괴될 확률도 없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회계 감사입니다. 2021년부터 한창 떠올랐던 이슈죠. 뉴욕 상장한 홍콩 기업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와 바이두, 얘네를 ADR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상폐시키겠다. 아니 얘네들 보니까 또 루이싱 커피테처럼 장부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엄청 몰고 갔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어땠나요? 사실 뭐 자국 기업들 도와주기는 그냥 더 때렸습니다. 미국한테 맞는 것도 아픈데 아픈 데를 그냥 또 가격을 해요. 야 그러시면 뭐 상폐시키던지 하고 오히려 미국한테 비협조적으로 맞섰어요. 야 우리 이거 뭐 개인정보랑 국가보안이 달려있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중국이 앞서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진짜 개박살나는 주식들을 보고 측은함이 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회계장부와 여러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니다. 미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PACOB라고 하는데 이 회계팀은 해당 기업들 조사에 착수를 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로 추정하건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리스크는 절대 무시 못할 리스크죠. 미국 정부에서 맘먹고 억가하면 상폐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중국 기업이 과연 얼마나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유지했냐도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게다가 실제로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못 이긴 중국 기업들이 묻어나기로 자진해서 상폐를 했습니다. 중국의 3대 통신업체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뿐만 아니라 중국 석유 화공그룹인 시노펙, 중국 석유인 페트로차이나, 그리고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신까지 최근에는 남방항공과 동방항공 등 항공사까지 해서 총 10개가 넘는 기업이 알아서 짐 싸들고 내려왔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 내가 알아서 죽겠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보면 앞으로 미중 갈등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저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계속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끼는 이 새우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은 앞으로도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등이 빨리 중국을 벗어나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가장 큰 리스크인 시진핑과 공산당입니다. 첫 번째로 국정자문기관인 정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정협위원회에서 빅테크들의 CEO들을 전부 배제했어요. 13기에서는 무려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보안업체인 치유 360의 저홍희 회장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또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황금주입니다. 이 황금주라는 건 보유 수량이나 비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이에요. 극단적으로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경영에 진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뭐 알박기도 아니고 중국 정부가 이 황금주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빅테크들 내 발밑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는 표면적이다.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 실업률을 잡기 위해서 완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그들은 이 목줄을 잡고 흔들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 황금줄을 통해서요.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정말 싸고 중국 경제 발전 역시 기대가 됩니다만 리스크들을 엄청나게 지고 있다는 거 체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